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이윤승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ICNF Real-Time Semantic Segmentation on High Resolution Image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ECCB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하위 태스크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정의될 수 있고 같은 클래스 물체가 있더라도 개별 오브젝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동차들은 모두 다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하나의 자동차를 개별의 인스턴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에 위치한 하나의 픽셀 자체가 자동차 클래스에 속하는지 표지판 혹은 도로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PSP넷과 IC넷은 모두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멀티 오브젝트의 위치를 찾고 또 그 각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같은 클래스의 물체도 다른 오브젝트로 간주하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RCNN과 욜로 계열의 방법론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한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 오브젝트의 위치를 찾고 또 오브젝트별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같은 클래스의 물체도 다른 오브젝트로 간주합니다. 가장 좌측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클래스의 물체도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마스크 RCNN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모델 구조입니다. 이러한 모델의 구조는 세그넷, 유넷, 이넷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모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 정보를 취각하고 이를 통해 피처맵을 뽑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처맵으로부터 업샘플링과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아웃풋 텐서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아웃풋 텐서의 경우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채널을 가집니다. 또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활용되는 업샘플링 기법으로는 주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그맥스 연산을 통해서 해당 위치의 픽셀에서 가장 소프트맥스 값이 높은 클래스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아웃풋 텐서의 경우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가 총 5개이기 때문에 채널의 개수가 5가 됩니다. 이 아웃풋 텐서에 아그맥스를 적용하게 되면 우측과 같은 파이널 프리딕션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로스 펑션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이며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의 경우 각 픽셀별 클래스 정보를 포함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모델 구조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풀리 컨볼루전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스킵 커넥션을 특징으로 갖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보이는 PSP넷과 IC넷의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피처 맵 혹은 인풋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피처를 퓨전하는 형태의 모델 아키텍처를 갖습니다. PSP넷과 IC넷의 모델 아키텍처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샘플링 테크닉입니다. 앞서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모델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샘플링 테크닉을 사용하는 이유는 CNN을 거쳐 나온 피처 맵은 굉장히 코울싸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프리딕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덴스한 피처 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덴스한 피처 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업샘플링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기본 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 AD와 변 AB의 거리와 점 X 간의 떨어진 비율을 계산해서 수식을 통해 점 X에 속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를 피처맵에 적용하게 되면은 2, 5, 1, 3과 이 물음표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여 물음표에 있는 값들을 모두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식적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입니다. 흔히들 코드상에서는 컨브 트랜스포즈 2D로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피처맵에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2x2 사이즈의 인풋 피처맵이 있을 때 3x3 크기의 필터를 활용하여서 아웃풋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때 이 3x3 사이즈의 필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입니다.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컨브2D에 있는 옵션으로 다일레이션을 2, 4, 8 혹은 그 이상으로 주게 되면 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연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필터 내부에 제로 패딩을 추가해 리셉티브 필드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유지하면서 보다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피처맵에 적용하는 방식을 보시면 3x3 크기의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필터는 다음과 같은 5x5 크기가 됩니다. 이때 짙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부분이며 가운데에 위치하는 보다 더 옅은 색깔의 파란색은 모두 0으로 제로 패딩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9개에 불과하지만 리셉티브 필드는 5x5 사이즈로 보다 더 넓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예시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활용하였을 때와 이 방법 이외의 단순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활용하였을 때 얼마나 피처맵이 덴스한지를 서로 그 차이를 비교해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어트러스 컨볼루션은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활용하였을 때의 피처맵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활용하였을 때의 피처맵을 시각적으로 보아도 다일레이티드를 활용하였을 때 더 덴스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총 2가지입니다. 먼저 2017년 CVPR에서 소개되었던 피라미드 심파싱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2018년 ECCB에서 발표된 IC넷입니다. 두 논문 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드리자면 PSP넷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었을 당시 소타 성능을 기록하였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성능 비교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언하자면 이 표에서의 X축은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Y축은 그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SP넷은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퍼런스 스피드는 0.78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IC넷은 PSP넷으로부터 성능 저하는 최소화하면서 리얼타임 수준으로 인퍼런스 속도를 끌어올리자라는 배경에서 이 논문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논문을 모두 다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을 글로써 정리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라미드 씬 파싱 네트워크에 대한 리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SP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모델입니다. FCN의 경우에는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피처맵으로부터 피처맵의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 컨텍스트 정보 손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부족으로 인한 픽셀의 분류 성능이 하락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실제로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우측에 보이시는 프로블럼 파트에서 FCN의 경우 주변 컨텍스트 정보를 많이 반영하지 못해서 물 위에 있는 이 보트를 자동차 클래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PSP넷은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피라미드 풀링 모듈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C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추가한 PSP넷은 당시에 이미지넷 심파싱, 시티스케이프스, 파스칼 VOC 등 대부분 데이터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델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NN을 통해 피처맵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CNN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NN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일레이티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레즈넷의 뒷단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전 연산 레이어를 더 추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우측에 이 CNN 모델을 제안한 논문을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실험적으로 레즈넷 50, 101, 152, 269를 확인해 보았을 때 101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전과 원바이원 컨볼루전의 차이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바이원 컨볼루전과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전의 경우 연산 목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전의 경우에는 보통 채널의 정보를 추격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반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전의 경우에는 보다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통해서 피처맵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연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전과 다일레이티드 연산의 차이가 바로 연산을 수행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 PSP넷의 핵심인 피라미드 풀링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는 앞서 뽑았던 피처맵으로부터 총 4개 스케일의 에버리지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2x2, 3x3, 6x6의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각기 다른 스케일의 피처맵을 뽑게 되고 이에 1x1 컨볼루전을 통해 채널의 개수를 모두 1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통해서 여러 스케일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그 리치 컨텍스트를 포함한 피처맵을 만든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뽑았던 피처맵과 4개의 스케일을 통해서 뽑았던 피처맵을 모두 퓨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피처맵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원래 피처맵과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모두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처맵을 퓨전하는 방식은 컨캣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파이널 레이어에서는 3x3, 1x1 컴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 개수를 채널로 갖는 텐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PSP넷은 로스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억실러리 로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억실러리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소하고 또 각 단계별 학습을 보다 향상시켰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간 레이어의 결과와 GT 간의 로스 계산을 통해서 0.4만큼 최종 로스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PSP넷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퓨전하였다는 점과 억실러리 로스를 통해서 각 단계별 학습을 보다 향상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성능의 측면에서는 MIU나 픽셀 어큐러시 측면에서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인퍼런스 속도가 0.78 수준으로 매우 느리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캐스케이드 네트워크, IC넷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PSP넷의 경우 성능이 좋지만 매우 느리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리얼타임 수준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의 경우 빠르지만 성능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IC넷의 경우 성능이 좋은 PSP넷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을 찾고 이 부분을 개선해보자 라는 배경에서 작성된 논문입니다. 먼저 PSP넷에서 계산 시간을 많이 잡는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이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의 경우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볼루전 연산을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 복잡도입니다. 이때의 C는 채널을 의미하고 H와 W는 각각 높이와 너비를 의미하며 S는 스트라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컨볼루전 연산을 통해서 고해상도일수록 시간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채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PSP넷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보였더니 실제로 파란색으로 표현된 고해상도 이미지는 저해상도 이미지로 표현된 초록색보다 훨씬 더 시간 복잡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테이지 5에서 연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PSP넷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의 피처맵을 컨캣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컨캣을 함으로써 인풋 채널과 아웃풋의 채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연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IC넷은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저해상도 이미지에만 헤비한 CNN을 적용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하였고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과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를 활용하여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하나는 그대로 넣고 나머지는 2분의 1, 4분의 1로 줄여서 각 브랜치의 인풋으로 활용하였습니다. 4분의 1로 줄인 저해상도 이미지의 경우 PSP넷 50을 활용하여서
정보가 많이 담긴 그런 리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추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의 경우에는 컨브 연산을 적게 수행하고 여기서 얻은 피처맵을 저해상도 피처맵과 더해 주어서 콜스 프리딕션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분의 1로 줄인 이미지의 경우에는 컨브 레이어를 17개 쌓았고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경우에는 총 3개의 컨브 레이어만 거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 모델 중에서 여기 CFF의 경우 이 모델의 핵심인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입니다. 이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의 경우 저해상도 피처 맵이고 F2의 경우 고해상도 피처 맵입니다. F1과 F2를 함께 퓨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피처 맵의 크기를 맞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F1을 F2처럼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 업샘플링을 한번 수행하고 그 이후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 F2와 크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더 커진 F1과 F2를 서메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퓨전을 하게 됩니다. 이 CFF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해상도 피처맵에서 뽑은 굉장히 풍부한 시메틱 정보와 그리고 이 비교적 로우 브랜치에서 놓친 바운더리와 같은 세부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이 F1에 바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업샘플링한 후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커널 사이즈를 줄여서 연산 시간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업샘플링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3x3보다 더 사이즈가 큰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번 수행한 후에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연산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학습이 가능하고 이는 연산 시간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의 경우에는 트레인과 인퍼런스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ICNet은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를 트레이닝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개드렸던 PSP넷에서 억실러리 로스와 유사한 파트입니다. 원본 이미지의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크기로 축소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과 중간 프리딕션 값과 비교를 한 후 각 브랜치별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각 브랜치별로 학습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트레인 시에만 적용되는 파트입니다. 이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는 이 파트에 해당합니다. 로스 펑션은 웨이티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노란색 빗줄로 표현된 부분은 모든 픽셀에 대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각 브랜치에서 계산한 로스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의 이 브랜치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각각의 CNN 구조를 하나의 개별 브랜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가 하나의 브랜치고 또 이 피처맵 하나가 또 하나의 브랜치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크게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어큐러시로는 픽셀 어큐러시와 민 IO를 많이 활용합니다. 픽셀 어큐러시의 경우에는 전체 픽셀 중에서 분류를 잘한 픽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클래스 임밸런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원본 이미지에 바다인 클래스로 분류되어야 하는 픽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이미지를 바다라고 분류를 하여도 벌써 픽셀 어큐러시가 9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클래스가 굉장히 많을 때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픽셀 어큐러시보다는 민 IOU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도록 하나의 예시를 더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이미지의 경우 로드와 사이드워크의 바이너리 클래스를 갖는 3x3 크기의 이미지입니다. 이 경우에 총 9개의 픽셀 중에서 분류를 잘한 픽셀은 7개이기 때문에 77%의 어큐러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 IOU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IOU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 영역의 교집합을 두 영역의 합집합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 IOU는 클래스별 IOU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 이미지에서 보시면 로드 클래스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IOU가 5분의 3이고 또 사이드워크의 IOU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값이 6분의 4이기 때문에 이 각각 클래스의 IOU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약 63%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속도 측면에서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흔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 프레임 퍼 세컨드이고 이는 1초에 처리하는 화면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FPS 값이 크면 클수록 빠른 속도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셋입니다. 흔히 3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시티스케이프스, 캔비드, 코코스터프입니다. 주로 인풋으로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 이미지는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사진의 이미지가 활용됩니다. 라벨의 경우 각 픽셀별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가 모두 라벨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티스케이프 이미지가 고해상도 이미지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에서는 먼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서 PSP넷에 활용해 봄으로써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 F의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리고 E의 경우에는 2분의 1로 줄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리고 D 파트는 원본 이미지를 4분의 1로 줄였을 때의 예측값입니다. 인풋 사이즈를 줄이는 비율이 커질수록 성능은 점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블러리한 부분이 생기고 또 바운더리가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놓치고 있는 파트는 노란색 네모 박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표지판이나 가로등과 같은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풋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처리 속도는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본 방법은 피처맵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피처맵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성능 하락 폭이 굉장히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피처맵의 사이즈를 32배 줄였을 때 인퍼런스 속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131ms는 환산을 해보면 10fps 정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해본 부분이 학습해야 하는 그 커널의 개수를 줄여서 모델을 압축해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널 개수의 감소에 따라서 성능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또 채널의 개수가 4분의 1 감소해도 여전히 인퍼런스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C넷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각 브랜치별로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베이스라인은 Half Compressed PSP 넷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모델 컴프레션 파트의 커널의 개수를 2분의 1로 줄인 이것을 바로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 4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로 축소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만 활용한 것이고, 서브 2, 4는 4분의 1, 2분의 1 축소한 이미지를 활용한 것, 그리고 서브 1, 2, 4는 모든 3개의 크기의 레졸루션 이미지를 모두 활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브랜치를 활용하였을 때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성능이 거의 유사하였고, 그리고 속도는 5배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IC넷의 핵심인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과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DC의 경우에는 디컨볼루전으로서 앞서 보여드렸던 F1을 업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과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활용하지 않고 디컨볼루션을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C 옆에 위치한 숫자의 경우 이 디컨볼루션을 활용할 때 사용한 커널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CFF와 CLG를 사용하였을 때 타임 대비 MIO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MIO의 경우 DC7일 때 7x7 크기의 디컨볼루션을 활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더 높아지긴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학습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의 주안점은 최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DC7과 그리고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CFF, CLG를 모두 활용하였을 때의 성능 정확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속도는 이 부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모두 MIOU와 인퍼런스 타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IC넷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FPS 대비 MIOU가 가장 좋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티스케이프에서 30fps 정도로 리얼타임 수준의 인퍼런스 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C넷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과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를 활용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또 고해상도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보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의 측면에서는 정확도가 적게 감소하면서 인퍼런스 속도를 리얼타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